코인 vs 코인. 오늘 코인과 코인을 비교해 보는 건데, 대표적으로 한국인이 이제 한국 기업이 만든 코인 클레이튼과 라인링크 이 두 가지를 알아보고 이 코인들의 장단점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카카오는 그라운드 X라는 이제 기술 계열사를 통해서 한국형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이제 클레이튼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당연히 블록체인 인프라가 전무한 한국에서는 새로운 블록체인을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 잡음이 있고 호환성 문제 때문에 이더리움의 시스템을 대부분 차용합니다. 근데 이 이더리움 시스템을 차용했다는 게 장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대부분의 스케일링 프로젝트들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더 쉽고 편하게 쓰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점으로 혹은 짝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클레이튼의 장점이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페이스 그리고 작동을 이더리움하고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를 할 때 좀 더 용이하게 합니다. 좀 더 편하게 유지하고 보수하고 개발 인력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더리움에 비해서 훨씬 쾌적하다는 것은 빠르고 더 많은 트랜잭션을 소화하고 수수료도 값싼 그런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 아무래도 카카오라는 대기업의 백업이 있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어느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도 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클립 지갑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에 아예 있죠. 이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UI를 비롯한 편의성이 굉장히 증대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좀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이더리움 가상머신을 사용하고 그걸 통한 호환성을 가지고 있어요. 클레이튼은 자체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이더리움 가상머신을 통해서 이 이더리움 체인에서의 호환을 가능케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코인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인들이 원하는 니즈를 충족하는 플랫폼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한국 프로젝트 중에서는 클레이튼 기반으로 나온 덱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장점들이 모여면서 해외와는 상관없이 한국인에게는 가장 접근하기 쉽고 카카오라는 그 투자사가 있기 때문에 스캠은 아니고 이거는 투자할 만하다, 좀 안전하다 라고 인식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기대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막상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클레이튼이 나왔는데 아무 내용도 없고 그냥 베낀 것처럼 보였어요. 초기 시장의 반응이 생각보다 냉랭했습니다. 이더리움을 차용했다는 것이 그 좀 블록체인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거 베꼈네 라면서, 일부 사람들은 클레이튼을 쓸 거면은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이더리움 쓰고 말지 라면서 생각했어요. 카카오와 업비트에 상장할 거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격이 좀 그래도 나갔었습니다. 물량에 비해서 아무것도 안 한 바로 출시된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거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업비트에 바로 상장할 거라는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당시 한국의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여서
이 클레이튼이라는 개발이 굉장히 메인넷을 하고 나서도 진척이 굉장히 느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한다 했는데 나오는 게 없으니까 가격이 점점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클레이튼을 매수했었었는데 조금 내려가는 시기에서 살만한 거래소가 없었습니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 거의 안 돼 있었고요. 업비트 인도네시아 막 이런 곳에만, 그러니까 업비트의 해외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었기 때문에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클레이튼은 대기업의 실패한 코인으로 사라질 것처럼 보였으나 이더리움을 어떻게 보면 베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 실제로 기업에서도 베끼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근데 중국에서 하는 것처럼 대충 베껴가지고는 당연히 의미가 없죠. 근데 카피할 거면 제대로 하자. 클레이튼은 정말 제대로 베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카카오 클립이 나왔어요. 이게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이게 뭐지? 이런 게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코인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카카오톡에서 지원해주는 지갑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훨씬 접근성이 좋아졌죠. 따로 다운을 받지 않아도 되고, 이미 2천만 명, 3천만 명 이상의 유저가 있는 카카오의 지갑이 있다는 것은 내가 따로 이거를 다운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의미를 두면서 관심을 끌었고, 이후에 클레이튼하고 오지스라고 이쪽은 업비트 쪽에 있는 그런 회사예요. 이것도 카카오하고 좀 관련이 있는 회사인데, 여기가 협업을 하면서 이제 디파이를 밀어줍니다. 그러면서 클레이스테이션, 오르빗, 클레이스왑을 통한 이제 디파이 생태계를 구성을 해요. 다른 체인에 비해서 이제 EVM하고 디파이가 조금 늦었어요, 사실. 트론 이후에 디파이 붐이 약간 하락세를 맞이하고 조금 텀을 두고 지난 다음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디파이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나도 디파이 하고 싶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클레이튼 디파이가 나오니까 쉬운 거예요. 훨씬 접근하기가 쉬운 거예요. 클레이튼 디파이는 UI부터 이런 한국인들이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국내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주목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TVL이 늘고 플랫폼인 클레이튼 가격은 상승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파이를 키워가요. 실제로 제가 클레이스왑도 써보고 오르빗도 해봤는데 UI에 엄청 신경을 써가지고 굉장히 편하기도 하고 뭐 쓰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한국 위주의 뎁, 그리고 한국 위주의 투자, 이렇게 한국인들 내부적으로 이렇게 디파이도 하고 뭐 뎁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만 도는 유동성과 수익의 한계가 좀 있었어요. 해외에서는 사실 클레이튼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디파이가 늦게 시작됐지만 NFT의 활성화도 비교적 늦게 서비스 됐어요. 그러니까 NFT라는 게 없었던 건 아닌데, 이제 이 클레이튼 기반의 NFT 프로젝트들이 많진 않았죠. 근데 이게 전략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느프트 바람이 시들해지던 때가 있었어요. 올해 초에 이제 느프트 붐이 한번 푹 일고 이제 점점점 꺼져가던 올해 초 중순, 그러니까 그 시기에 메타콩즈라는 프로젝트, 그리고 도지 사운드 클럽, 이거는 도지 사운드 클럽은 사실 크립토 펑크를 약간 베낀 거긴 한데, 어쨌든 이 프로젝트들이 성공을 하고 사실 메타콩즈가 엄청나게 흥행을 했죠. 이걸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합니다. 타이밍을 잘 잡으면서 클레이튼은 NFT 붐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이 클레이튼 기반의
그 NFT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렴한 수수료, 편리한 UI, 그리고 한국에 있는 프로젝트들이, 그러니까 한국의 무슨 예술품이나 한국의 작가들이 클레이튼 기반으로 NFT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락장이 지속됐는데도 불구하고 클레이튼이 가격 방어를 잘 했었었죠. 초반에. 올해 초에요. 이제 동력의 상실, 개발의 한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찌 됐든 간 클레이튼이 그런 메타를 따라오고 그런 거를 좀 베끼고 이런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NFT의 다음에 하락장이 오면서 다음 클레이튼이 이용할 메타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클레이튼은 근본적으로 선행하는 메타를 따라가서 후발주자로서 한국인들의 그런, 한국 유저들의 그런 마음을 끄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더 이상 따라갈 메타가 없어지면서 굳이 써야 할 이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클레이디 기반 디파이 횡령 논란도 있었고요. 여러 법적인 문제들이 끼어들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큰 문제는 아니고, 사실 어느 체인이나 있을 수 있는 문제죠. 그게 그 뎁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클레이의 책임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메인넷 장애, 메인넷이 가동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수수료가 30배 인상. 30배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서 하락장이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이더리움 가스피는 싸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클레이튼보다 싸지진 않았지만 이게 웃긴 상황이 돼버린 거죠. 클레이튼 기반의 뎁들은 싸고 쾌적한 생태계를 원했는데 메인넷은 멈추죠. 수수료는 비싸져가지고 굳이 이 프로젝트를 쓸 이유가 없는 게 되면서 이 클레이튼에서의 이탈을 가속화합니다. 그리고 클레이튼 기반의 뎁들은 클레이튼이 편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카카오라는 그 후광을 좀 업고 자기네 뎁의 이름을 알리고 성공시키고 싶어하는 마음도 컸어요. 우리가 그 애플 스토어나 앱 스토어나 이런 곳에서는, 구글 플레이 이런 곳에서는 사실 그런 대기업으로부터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패킹 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이 블록체인 사업이 처음인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불러들여야 되기 때문에 뎁들을 많이 개발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서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뎁들이 들어오고 생태계가 팽창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더 이상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만 생기게 된 거예요, 뎁들은. 위믹스 아시죠? 메타콩즈, 굵직한 코인이나 NFT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가겠다고 해버립니다. 굳이 클레이를 쓸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뎁들이 조금 이탈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개발하고 있는 이름 없는 뎁들도 꽤 이탈을 했고, NFT도 더 이상 하이프가 잘 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디파이에 넣은 돈들도 점점 빠져나갔고, 애초에 이 클레이튼이 한국이 기반이 된 만큼 뱅크런이 시작되니까 디파이는 급속도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클레이튼 기반의 디파이 뎁들이 상당히 많은 TVL을 잃고, 그와 동시에 그 디파이의 거버넌스 토큰들도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또 클레이튼의 상황은 아니에요. 다른 플랫폼들도 TVL이 많이 빠지고 들어왔던 돈들이 나가면서 전체적인 그런 생태계들이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은 유사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도 클레이튼은 인지를 했어요.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기도 했고, 이제 뒤늦게 이제 뎁들을 잡아보려고 가스피를 다시 인하했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하락장이고 이미 빠져나간 뎁들이 그렇게 한다고 다시 돌아오진 않잖아요. 투자자들도 그런 급락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런 개발이나 이런 문제에 의해서 외면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보는 게, 이 클레이튼이라는 코인이 그냥 이렇게 그래? 어쩔 건데, 이게 아니라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이제 코인을 바꾸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레이튼 가격이 빠지든 오르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카카오 코인인데 오히려 싸게 살 수 있어서 좋아, 이러면서 커뮤니티 그리고 홀더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클레이튼이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저 개인적으로도 클레이튼은 다시 살아날 코인이라고 보고, 저점이 어디인진 모르지만 이것도, 클레이튼도 바닥을 다지고 새로운 동력을 찾게 되면은 다시 오를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클레이튼이 이제 다시 다음 시즌, 그러니까 다음 불장 때 다시 부활할 것으로 보이는 개인적인 생각들입니다. 일단은 저는 카카오가 클레이튼을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 카카오라는 IT 기업의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클레이튼입니다. 근데 클레이튼이 실패하면은 카카오는 블록체인 사업 자체가 실패한 걸로 봐야 돼요. 그래, 그럼 이거 없는 걸로 하고 다시 시작해, 이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클레이튼 자체가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카카오는 아마 이 클레이튼의 개발 그리고 유지, 그런 거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스피가 어쩌네, 횡령이네, 이런 메인넷이 멈췄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이 메타를 따라가기 없어서 그냥 동력을 잃은 것 뿐이에요. 새로 무슨 메타가 나오면은 아마 클레이튼은 다시 또 정비를 해서 따라올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다시 오르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메인넷이 멈추는 시스템, 이게 되게 웃긴 이야기지만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는 클레이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블록체인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수많은 버그가 존재하잖아요. 게임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하다가 갑자기 멈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고 보수하고 메인의 장애를 고치고 개발하는데, 이제 그거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 이런 노하우 같은 거는 이제 한국 이 블록체인을 다루는 인프라 자체가 조금 더 늘어나야 하고요. 그 사람들이 좀 더 경험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다른 코인들도 저도 그런 장애나 문제, 그런 것들에 봉착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더 좋은 코인으로 발전되는 것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단기적으로 이슈가 될 수는 있으나 이것 때문에 이 코인이 망한다 라는 거는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클레이튼에 대해서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라인 링크를 정리해서 볼게요.